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끝났으니까 정확하게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독 2차원지의 시장 흐름이 더 좋지 않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코스닥 쪽을 보면 코스닥은 0.7%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2차원지 관련주가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2차원지 하락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하락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코스피 내에서도 반도체 쪽은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우선주도 1.3%의 상승이 나왔고, 아무래도 오늘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조금 더 배당이 높은 우선주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도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LNF까지 모두 3%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포스코 DX는 내년 초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로 상장 시점을 앞두고는 어떤 주가에 큰 변동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튼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큰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요. 이럴수록 조금 더 경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대체적으로 12월 한 달 동안에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찝찝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금융투자를 단타성 물량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또 오늘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내일부터는 수급이 완전히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경계를 해보시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는 다소 조용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기관에 3천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거의 이번 달 내내 꾸준하고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쪽은 외국인보다는 오히려 기관 쪽에서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일단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확실히 외국인의 매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에 집중이 되었던 것이고, 오히려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이 앞서고 있네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강도도 계속 세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과거에 이전했던 기업들의 수급을 봤을 때 이게 이전 전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주가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자,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오늘 딱히 그렇게 수급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들의 비중이 높아서인지 조금의 변동이 커졌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포스코 DX, 에코프로비엠, HLB,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포스코 DX,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을 많이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변동이 적었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3일간의 휴일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연말 시장인 만큼 점차 큰 변동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항상 국내 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시장의 변동이 커졌다면 반대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었고, 나스닥은 0.2%, 그리고 S&P 500도 비슷했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보합이었었네요. 또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이 정도면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 마찬가지로 큰 변동이 없고요. 대만은 0.7%, 생각보다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여전히 바닥을 기어가고 있네요.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커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면 완전히 반대로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전망들이 굉장히 어두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수출 경제를 지향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크게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닥 쪽은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오늘은 또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은 업종 내에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성이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개인들이 2차전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도 오늘을 제외하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목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이번 주 금, 토, 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간의 휴장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명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 수가 있고, 어떤 본격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오늘, 내일 모레 시장에 어떤 큰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빠지는 것은 내년 시장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오늘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다 보니 나는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그 배당 때문에 주가에 반등이 나왔었다면 그냥 털고 나가겠다, 이러한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어우러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오늘 종가까지 보유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당 배당금은 아직까지 공시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미리 선제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고 싶다면, 자, 매년 연말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이버에 세이브로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주식을 누르고 좌측에 배당 정보 있죠? 이걸 누르고 또 배당 상세 내역 이걸 누르시면 기업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삼성전자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배당률이 얼마나 나왔었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19년도에는 2.5%, 20년에는 3.7%였죠. 이렇게 배당률이 3%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DPS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주당 얼마를 배당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020년 당시에는 이게 특별 배당을 합친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주당 3,000원 가까이 나왔었고, 다른 기업들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다면 100%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과거 통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배당률은 공시가 되었던 기업이라면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내년 주총 전에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들은 조금은 유동적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남은 일정들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까지 보유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 초반에 조금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28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조용한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내년에는 2주 뒤에 1월 9일 이때부터 12일까지 CS2024가 개최가 됩니다. CS2024라는 것은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볼 수 있고 매년 연초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최근에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내년 CS2024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주 뒤에 있는 만큼 다음 주 초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오 쪽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1월 8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업계에 있어서 최대 행사로 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바이오 업종들이 꽤나 큰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건 2주 뒤인 월요일에 개최가 될 것이고, 또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CS2024, 이것도 공교롭게도 같은 주에 화요일날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년 시장에는 1월 1일부터 한 주 동안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또는 가전 업종들, 이런 업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포괄적으로 가전 업종이지 그 안에는 자동차라든지 또는 AI 쪽, 이쪽도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뜻하는 것인데 전월비보다는 0.1% 하락이 있었고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지난 2021년 4월 이후로 최저 기록을 경신했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질 수가 있고, 또 어느 기사를 살펴보면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어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테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의 나스닥을 한번 보면서 주가의 추이를 비교해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의 금리 인하가 3번 정도 있었죠. 이 구간 2001년 4월에서 2003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 2007년 9월에서 2008년까지, 그리고 2020년까지 이렇게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신다면 금리 인하가 막 시작되는 무렵부터 끝 무렵까지 결코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았냐면 금리를 내릴 만큼 내리고 더 이상 내리지 않을 때, 한마디로 저금리, 그 저금리 기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해도 지난 3번의 사례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중간에는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았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보시면서 그 기대감이 올 연말에 많이 반영이 되었던 만큼 어쩌면 내년 초에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가 됐던 간에 내년 시장은 물가가 정말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올해 이틀 시장이 남아있으니까 이틀 동안 조금 더 힘내보자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운 날씨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